엄청 쉬워, 이야기. 약간 들떨어진 개구리 이야기고, 나는 좀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옆으로 잠깐 갈까요? 오른쪽 페이지로 내려와서 밑으로 쭉쭉쭉. 이첨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저생전. 글의 종류는 가전체. 가짜 전기문.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그를 통해 교훈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했으니까 지어낸 이야기 소설입니다 라고 보지만 엄격하게 봐서는 일단은 교술갈래라고 보는 게 더 맞다. 물론 이러한 것이 흐름이 이어져서 나중에 소설로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요것만 일단 기억할게요. 저생은 종이야, 종이. 종이로 주인공을 삼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자, 시작해 봅시다. 저생, 생의 성은 저라는 것 자체는 당나무예요. 한지 있지. 한지 만드는 나무가 당나무야. 그러니까 원료를 이야기했구나. 종이의 원료. 이름은 백이다. 무슨 백? 흰 백. 종이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지. 자는 무점으로서 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티 없음. 쉽게 이야기하면 백지 얘기하는 거죠. 회계지역 사람이다. 거짓말. 사람 아니야. 의인화해 놓은 거예요. 한나라의 중상시 상방령을 지닌 채륜의 후예입니다. 이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저생이 태어나자 난초 땅에서 씻기고 흰 구슬로 얼려서 흰띠 뿔을 깔아주었으므로 반질반질했다. 여기까지 괄호 종이를 만드는 과정, 종이 제작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가 무려 19인데 그러니까 총 몇 형제? 20형제. 서로 침묵하여 그 차례를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러면 무릇 19, 형제가 20형제. 옛날에 종이 있죠. 세는 단위가 한 권이 종이 한 권 주세요 하면 20장 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차례를 어기는 일이 없었다. 책으로 만들면 종이를 가지고 책으로 제본을 하면 그 순서가 그대로 계속 갑니다. 뒤바뀌진 않잖아요. 제본에서 묶어놓으면. 저생은 천생이 본디 정결하여 무인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렇죠. 군인 아저씨들은 좋아하지 않았지. 글 쓰는 걸. 문사와 더불어 즐겨서 놀았는데 중산의 모학사 털 못 짜져. 붓이야 붓. 붓과 특별한 법이었다. 비록 모학사가 저생의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무슨 말인 거예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도 씻는 법이 없었다. 학문은 천지음양의 이치와 성현, 성명의 근원을 통달했고 제자백가의 글과 이단정멸, 오랑캐들까지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여 적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종이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 모든 이치 담겨 있음. 관리된 자로서 뛰어난 인품을 지닌 사람이면 세상의 모든 이치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 바로 이러한 저생의 특징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한다. 이런 것도 괜찮겠지. 모양이 명확하여 볼만했다. 한나라가 관리를 뽑으니
저생이 방정과, 그냥 과거야. 과거에 응시하여 말씀을 읽었다. 예로부터 책을 만들 땐 대쪽을 엮고, 옛날에 대나무 잘라서 거기 글씨 썼죠. 겸하여 흰 비단을 사용하였으나 흰 비단의 글씨 쓰기도 했었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종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표기 방법, 대나무에 쓰거나 흰 비단을 썼는데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저는 두껍지는 않지만 청컨대 진심으로 이를, 누구를, 대쪽이나 흰 비단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만일 효과가 없거든 저를 먹칠하십시오. 제가 글자 쓰는 것만으로 하면 쟤네 둘보다 훨씬 나아요. 자신감 뿜뿜이지. 화제가 사람을 시켜 시험했더니 오 진짜 기록이 잘 돼. 베개 하나도 놓침이 없고 방책이면은 나무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뭐 목책, 나무로 쓴 책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에 저생을 포상하여 저국공 백주자사라는 벼슬에 올려 만자 군을 통솔하게 하고, 군대에서도 이렇게 문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었고, 군대에서도 종이를 사용했었다. 봉업으로 시를 삼았습니다. 아, 저도 글씨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요. 라고 해서 저생 말고 수부, 마두, 어망, 금 이 네 사람이 같이 왔지만 종이보다 충분치 못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수부는 나무 껍질, 마두는 마의 뭐 일부분, 어망은 그물. 이거는 원래 원문에서 사라졌으니까 몰라. 암튼 글자를 기록하는데 처음에는 대나무, 흰 비단에 썼는데 뭐에다가 글씨를 쓸까? 쟤네들 너무 불편한데 여러 가지 후보로 생각해 봤는데 종이가 최고였었어. 이윽고 장생, 길게 사는 술법을 배워서 뭐겠어요? 종이가 오래 산다라는 건 종이에 대한 보관법이 개발됐습니다. 뭐 이런 거였겠지. 종이 보관법이 나타났습니다. 바람과 비에 끄떡없고 좀 먹지도 않았죠. 매번 7일이 되면 햇볕에 전기를 마시고 먼지를 털고 옷을 훈중하고 고요히 지냈습니다. 저기 전주에 가면 이성계 본가가 있어요. 거기에 원본 조선왕조 실록이 있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책이 엄청 커. 진짜 이만해. 옆에는 이제 막 쇠로 묶어놔서 제본을 해놨지. 이게 펴놨는데 생각보다 여백이 많아. 그리고 옆에 막 이제 보관법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 좋은 날 가서 넘기면서 말려. 벌레 쓸지 말라고 연기를 쬐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나라 좌태충이 어때요?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 찾았어요? 어디가 있냐? 살펴보면 요 정도에 체크해 볼까요? 여기 한나라에 화제 때, 진나라 때, 그리고 또 뒤로 가면은 무슨 나라 때, 뭐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이야기하면서 중국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종이의 삶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나라 좌태충이 성도부라는 책을 지었으니 저생이 한 번 보고 곧 외워 다투어 베끼게 했습니다. 그렇겠지. 한 번 쓰면은 곧 똑같겠죠. 그래서 이 이후 진나라 좌태충이 성도부 지으고 그렇게 필사본 같은 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비록 평소에 서로 잘 알더니도 그를 만나보기 어려웠다. 종이가 귀해졌다. 종이가 귀해졌습니다. 이후 저생은 왕후군이 먹으로 쓴 흔적을 받아 해서의 서법의 기묘함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다음 양나라 때면은 5호 16국 이후에 송나라에 있던 그 시절 이야기죠. 송제양 다시 진.
송나라 다음이야. 역사상으로는. 태자 통을 섬겨서 고문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엮어 세상에 전하니 황제의 명을 받들어 위수라고 하는 사람, 절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북위 사람이에요. 5호 16국 통일한 나라. 북위와 함께 국사를 편찬했었다. 역사를 기록했다. 근데 이 위수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면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호불호가 공평하지 못하여 예사, 더러운 역사를 쓰고 있군. 역사를 더럽게 만들고 있어. 나 위수라는 놈하고 같이 일 못해. 사직을 청하고 소작과 더불어서, 소작이면은 서위의 사람이고,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회계 쪽에서 일이나 살피고자 해서, 어머, 회계 일이나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 수입, 지출, 이거지. 살피고자 했더니 저 역사 기록 못하겠어요. 그냥 돈이나 기록할게요. 했더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허락했었다. 아, 이제 회계 쪽에서도 종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의 사용이 회계 쪽 사람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출은 붉은색으로 수입은 까만색으로 분명하게 하니 사람들이 그 재능을 알아주었다. 그러네. 지출 빨간색, 수입 파란색, 이 역사가 오래됐었네. 이후 진후주에게 총애를 받아 늘 행신, 안학사의 무리와 더불어 임춘각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수나라 군사가, 뭐 이왕 체크해 놓은 거니까 그냥 할까? 진후주, 수나라, 그 다음에 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그 다음에 뭐 원나라, 명나라, 뭐 요렇게 해서 종이의 쓰임을 중국 역사에 따라서 서술해주고 있다. 수나라 군사가 경구를 지날 때 진나라 장수가 비밀스럽게 사태를 고하였으나 저생이 이를 숨기고 봉투를 열지 않아 진나라가 망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가 있었죠. 진나라 수도가 있고 무슨 관인가? 아무튼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수나라 군대가 미친 듯이 내려오는 걸 우리 못 막을 것 같아요. 지원금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 보냈는데 중간에 첩자가 그거를 못 전달되게 했었거든. 그래서 뚫리고 진나라 망하고 수나라가 생겼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 결국엔 저생이 따지면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지. 수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했었던 거죠. 수나라 대업 연간에는 왕주 설도영과 함께 양제를 섬겨서, 양제면은 수나라를 세운 사람, 함께 정초 연리의 글귀를 읊었으나 양제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음을 원치 않았으므로 소외를 당해 종이 말듯 뚫뚫 말아 품고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양제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었대. 양제가 종이 저생을 대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수양제 요때도 나중에 역사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약간 좀 겁이 많고 조금 찌질해. 아들이 문제는 좀 대범하고 그런데. 당나라가 흥하여 흥문관을 두니 저생이 본관으로 학사를 겸하여 저수량 구양순이란 사람과 더불어 전고 앞 시대의 일, 그러니까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강론하고 정사를 헤아려 당태종의 치세를 이루게 했었다. 당태종은 종이를 잘 썼나 보네. 송나라가 일어나자 염락의 모든 선비들과 문명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열었습니다. 사마온공이 자치통감으로 엮었을 때, 자치통감이라는 건 역사책이에요. 저생이 해박하고 고상한 군자라 하여 매번 더불어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사마온공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른 책들을 엄청 많이 참고했어요. 마침 왕현공이 권세를 부려 춘추면은 누가 쓴 역사서예요? 공자가 쓴 역사서예요. 이 가르침을 즐겨하지 않고 공자가 쓴 책을 가치 없는 조보,
별 볼 일 없는 책이라고 했더니 저생이 이를 옳지 않다고 했고 그로 인해 마침내 배척받아 등용되지 못했다. 저생이라는 애가 시대를 시대를 내려오면서 항상 대우받고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인생에 이렇게 부침이 있어. 원나라 초기에 이르러 본업에 힘쓰지 않고, 본업이면은 뭐예요? 문자를 기록하는 것들, 책으로 되는 것들, 힘쓰지 않고 오히려 장사만을 일으켰다. 어머, 장사하는 사람들이 종이 많이 썼나 봐. 몸에 돈꾀미를 두르고 찻집과 술집을 드나들며 셈을 따지고 헤아리니 사람이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이제 원나라쯤 오면 종이가 조금 흔해지거든. 그래서 그 돈 있죠. 돈을 꿰을 때 종이를 이렇게 비비고 꼬아서 새끼줄처럼 써서 돈을 묶고 다니고 그랬었거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에서 벼슬 해야 그제서야 널리 총애를 받았다. 아, 명나라에서 종이 많이 썼구나. 그 자손이 심이 많아 혹은 사시로 대를 잇고, 종이로 역사를 기록을 했고, 시인의 가문을 이루기도 했고, 시를 쓰는데도 종이를 썼고, 선에 관한 것들, 불교에 관한 것들도 기록이 가득 남기기도 했다. 등용되어 관직에 있는 자는 돈과 곡식의 수요를 막고 국가의 재정이면 어이가 아니라 아이지. 국가 재정을 기록을 했고, 군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의 전공을 기록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종이를 썼습니다. 맡은 일에는 비록 귀천이 있었지만 누구도 직분에 소홀하단 비난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대부가 된 뒤로부터는 거의 다 흰 띠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하얀색입니다. 종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괜찮나요?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얘네들 문제 풀어 오시면 됩니다. 일단 정지.